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9위를 공개합니다. ABC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등 수많은 작품 속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과 트릭들을 선보인 추리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작품은 모르셨을 겁니다. 크리스티 본인조차 풀지 못한 아주 미스터리한 그녀의 미발표 작품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재밌겠다 이거. 그녀의 미발표 추리극은 1926년 12월에 어느 늦은 밤 차를 몰고 집을 나선 여인이 실종되며 시작되는데요. 실종 이틀 후 여인의 집 인근 서리주에서 그녀가 몰고 나갔던 차가 발견. 당시 차는 마치 사고라도 당한 듯 도로를 벗어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후 요크셔주의 한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들려드린 이 크리스티의 미발표 실종 추리극은 사실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즉 슈럽입니다. 도대체 실종된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총출동을 하죠? 자,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1일간의 실종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 진짜? 본인이 겪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티가 발견됐음에도 그녀의 실종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마치 그녀의 작품 속 플롯처럼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야, 이건 진짜 추리소설이네. 추리소설 작가가 정말 소설처럼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러면 실종됐다가 나타났는데 왜 미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 발견 당시 크리스티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남편도 또 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은 그녀의 작품처럼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자작극은 아닐까요? 자, 알고 보니 크리스티는 발견된 호텔에서 직접 체크인했고요. 그리고 당시 크리스티의 남편이 닐이란 이름의 젊은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는 자신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그녀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사용한 가명은 테레사 닐, 즉 남편의 내연녀의 성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크리스티가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마치 추리소설 속 트릭처럼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종된 척하고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게 만들었다고 추리했는데요. 너무 무섭다. 자, 그리고 그녀의 실종 사건이 크리스티 자작극이라는 또 다른 추리. 1937년에 그녀가 발표한 소설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요. 약혼자를 친구에게 빼앗긴 여인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크리스티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작품을 위해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다라며 추리가 오가기도 했지만 크리스티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8위 공개합니다. 1845년 영국의 해군 장교인 존 프랭클린 경이 이끄는 탐험대 프랭클린 함에 에리버스호와 테러호가 템스강에서 출항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북극 항로 개척. 대서양에서 북극을 건너 태평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를 개척한다면 최단 거리로 화물 수송이 가능해지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황금 항로 개척을 위해 이미 3번의 북극 탐험 경험이 있던 프랭클린 경과 129명의 선원이 대장정의 길에 오른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대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선원들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북극을 뚫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당시 프랭클린 함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3년치의 식량과 선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선박 시설을 갖췄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베핀베이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129명의 선원과 함께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머. 영국 해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2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색 대원들을 투입하는 등 실종된 프랭클린 함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려 11년에 걸쳐 드넓은 망망대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된 선박도
사람들도 찾지 못한 채 해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어디로 갔을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그 옛날에는 교신 같은 게 불가능했잖아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실종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게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대 해난 미스터리로 남았던 프랭클린 함 실종 사건이 무려 169년 만인 2014년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과거 사고 해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집중 탐색을 벌인 결과 캐나다 킹 윌리엄 인근에서 사라졌던 프랭클린 함의 에리버스호와 테러호의 잔해를 2014년과 2016년에 차례로 발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오. 야, 어디 갔었어? 그대로 있네. 그릇 봐, 그대로 있어. 프랭클린 함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서 129명의 유해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1854년 이미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수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에스키모인들은 킹 윌리엄 섬 인근에서 백인의 배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고 생존자들이 살기 위해 배를 버리고 얼음 위를 걸어 육지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수색 결과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서 영국 선원 수첩과 메모지를 발견. 그 메모지에는 북극해를 향하던 원정대가 캐나다 근처 빅토리아 해협에서 얼음에 갇히게 됐고 크로지어 대령의 지휘 아래 킹 윌리엄 섬에 상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하 30도, 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에서 저체온증과 굶주림,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건데요. 얼마나 죽었을까? 생존해서 돌아온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오보 타고 하늘로 간 남자. 이번엔 한 남자의 비행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풍선이에요? 진짜 풍선이네. 열기구 아니야? 26개의 헬륨 풍선과 나무로 만들어진 일명 판타지호를 타고 시험 비행에 나선 스즈키 요시카즈. 특이하다. 그는 1989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자 그래, 풍선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면은 유명해져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태평양은 아니 본인이 방향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 날아다닐 텐데 안 무섭나?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1992년 11월 23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약 120m 상공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그날 오후 돌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즈키는 풍선으로 만든 판타지호를 타고 일본에서 약 8,000km 떨어진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정,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낸 스즈키.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발생된 거구나 이게. 구조 신호를 받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색기가 출동. 다행히 미야기현 상공 2,500m 지점에서 스즈키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스즈키는 곧 구조 신호를 철회, 괜찮다는 수신호를 보내며 비행을 이어갔고요. 약 3시간가량 그를 지켜보던 수색기도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즈키의 판타지호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3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러서 딴 데로 뭐 날아간 거, 불시착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바람이 온화하고 비행하기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인한 추락은 아닐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망망대해 떨어졌다.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상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풍선 아저씨. 지금도 일본인들 사이에선 황당하고 안타까운 실종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6일 공개합니다. 모모모에 납치당한 파일럿.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냥 이렇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가 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어?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UFO인가 봐.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5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대 항공 납치 미스터리.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 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 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리고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안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따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 무려 95년 만에 실마리를 찾은 미 해군 최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95년이요. 이제 거의 뭐 한 세기로 가는군요. 때는 1921년 3월 25일 승무원 56명을 태운 예인선 코네스토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 목적지인 사모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진 배. 오, 난파 당한 건가요? 자, 해군이 경위 파악을 했을 때는 경유지인 오하우에는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를 토대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여러 항공기와 60척의 선박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어딘가 부딪혀 침몰했다면 연료 탱크의 기름이 유출됐을 텐데. 그렇죠. 자, 해군은 기름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해버린 코네스토가. 결국 1921년 6월 30일 미 정부는 수색을 포기, 실종 선언을 하면서 코네스토가 실종 사건은 미 해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해도 반드시 물 위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름띠인 거고 구명조끼만은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증발해버린 거예요? 2009년 오래된 난파선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바다에서 수중 음파 탐지 중 정체불명 난파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탐사를 한 결과 이 난파선이 코네스토가의 잔해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요. 2016년에 드디어 예인선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겁니다. 무슨 세월을 화단처럼 저렇게 다 자리를 해버렸네요. 되게 살지 않아요? 배 형태가? 아니 그리고 너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울지도 않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배가 하와이 인근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길어 저 거리가? 뭔 소리야 이게? 하와이엔 들렀다면서요? 오아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었죠. 근데 근데 다시 샌프란으로 오는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사모안가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코네스토가가 경유진 하와이의 오아후에 도착했다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미 해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끝내 코네스토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5년 뒤 하와이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코네스토가가 강풍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난당한 거면 이제 구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본토와도 더 가까운데요. 근데 왜 또 그건 안 보냈지? 50km면 진짜 인근인데. 과연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